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윤재입니다. 오늘은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조금 까맣게 탄 내 피부를 원래 색깔대로 환원 시켜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여기 이렇게 투명한 물이 있어요. 이게 원래 투명했던 내 피부예요. 자외선을 받고 노화가 되면서 칙칙하고 잡티도 생겼어요. 까매졌죠.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C 화장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색깔이었던 투명한 물로 환원되었죠. 멜라닌이 생기는 것만 막는다고 해서 이미 생긴 기미 잡티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원래 내 피부 색깔을 돌려주는 환원 시켜주는 비타민 C입니다. 그런데 자극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량은 몇 %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조금 더 효과가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직접 발라보고 좋았던 제품들 순수 비타민C 위주로 6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비타민C는 사실 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제품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챕터 뒤로 가게 하셔서 제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왕이면 설명을 좀 들어주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비타민C 꼭 발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20대가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몸속에서 비타민C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충할 방법이 2개밖에 없어요. 먹거나 발라주거나. 인간은 스스로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먹거나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화, 녹쓰는 것, 노화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시면 뭐가 남죠? 이렇게 뭐 종이컵, 플라스틱컵 같은 쓰레기가 남죠. 이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면은 산소가 몸속에서 쓰이고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런 찌꺼기가 바로 이런 활성산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는 산소가 쓰이고 남는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몸속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피부도 마찬가지. 우리가 화장품 발랐죠? 메이크업 했죠? 자외선 받았죠? 그러면 산소랑 만나면서 피부가 위에서 산화되거든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트러블, 노화, 주름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랑 피부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비타민 C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미 잡티에 대한 효과인데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미백고시 원료는 이렇게나 많아요. 미백 원료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백 화장품을 바르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예요? 이미 까매진 내 피부, 이미 생겨버린 내 잡티를 다시 원래 투명했던 내 색깔대로 돌려내주는 거, 환원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잘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그러면 함량을 높은 걸 써야지 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함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안정을 시켰느냐, 그리고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느냐. 이 안정성과 흡수성, 이게 사실은 함량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정성과 흡수성은 제가 뒤에서 제품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몇 %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을 딱 내드릴게요. 8%에서 20% 사이에서 나한테 자극이 좀 덜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순수 비타민C 특성상 약간의 자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0% 이상을 선택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10% 이상을 썼는데 너무 자극이 심하고 따가워서 도저히 못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순수 비타민C 말고 비타민C 유도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랐을 때 한두 단계 정도 그 분해 과정을 더 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순수 비타민C가 조금 더 효과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가늘고 길게 쓰기에는 비타민 유도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 C를 바르는데 왜 나는 얼굴이 더 까매지는 것 같지?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한테 자극이 되게 심한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바르셨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피부 컨디션이 좀 다운돼서 안 좋아서 지금은 바를 시기가 아닌데 계속 발라주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피부에서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미세한 염증이 생겼을 때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까매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비타민 유도체를 쓰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나는 20% 써도 괜찮고 비타민C 오랫동안 써와서 어느 정도 피부가 적응이 된 피부야 라고 하신다면 20% 이상을 좀 도전해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의 제품들에서는 조금 더 탄력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을 합성해서 피부가 탱탱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C가 있어야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피부가 탱탱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콜라겐이 불량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불량 콜라겐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탄력도 떨어지고 그 사이로 주름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20% 이상의 제품들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자극감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기술력을 보시는 것, 얼마나 자극감을 낮췄는지, 얼마나 안정화를 잘 시켰는지 이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량이 높은데도 자극이 적은 제품들, 그리고 안정화를 굉장히 잘 시킨 제품들, 제가 썼을 때 괜찮았던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비타브리드의 페이스 브라이트닝입니다. 이게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이 제품 단점이 없어요. 가격대가 조금 높은 거 빼고는. 처음에 세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쓰셨을 때가 효과 면에서는 훨씬 좋기는 해요. 평소에 쓰는 요런 내가 쓰던 에센스 있죠?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쓰는 제품이에요. 가루 타입이거든요. 가루 타입이라서 내가 쓰던 에센스에 두 번 정도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믹싱해서 쓰는 제품입니다. 나는 조금 자극적이야 라고 하신다면 크림 단계에서 크림에서 섞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낮에 쓰셔도 괜찮거든요. 비타민C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주면.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쓰신다고 하면 그 낮에 자외선 차단제에 섞어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나는 순수 비타민C 특유의 그런 향이나 그런 끈적임 이런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이나 수부지이신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이게 가루 타입이라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순수 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한 번 뜯으면 한두 달 안에는 웬만하면 무조건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비타민C를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금방 또 그 사이에 갈변돼서 버려야 되는 일이 좀 자주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갈변 걱정 없이 쓸 때마다 신선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C는 안정성 그리고 흡수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고점을 주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브랜드도 기술력이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아이오페의 글루타비타-C 토닉입니다. 얘가 순수 비타민C가 25%로 함량이 굉장히 고함량이거든요. 근데 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백이랑 항산화 도움 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 그리고 여기에 각질 케어가 같이 될 수 있는 파하가 0.1% 정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하로 각질 관리 한번 싹 해주고 그 사이로 뭐 미백이라든지 항산화라든지 그런 유효 성분들이 쏙쏙 잘 들어가겠구나, 요거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25%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가 넘어가면 어떤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죠? 네, 탄력.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탄력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바르면 굉장히 미백이랑 탄력 효과까지 같이 뭔가 좀 쫀쫀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꽤 고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바르기 전에는 약간 자극감이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함량에 비해서 자극감이 너무 적어서 솔직히 좀 많이 놀랬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자극감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바르면 조금 더 자극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함량에 비해서 자극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오페의 기술력을 또 한번 감탄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사용감도 보면은 흡수도 괜찮거든요. 뭔가 약간 쫀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쫀쫀한 느낌. 그래서 나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백에 탄력에 각질 케어까지 같이 되는 이런 제품들 쓰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 나는 고함량 비타민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브랜드력 괜찮은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아마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닥터 디퍼런트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은 비타민C에 대해서 관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15% 함량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입소문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비타민 E, 포큐텐, 그리고 리포산,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렇게 5개의 성분을 항산화제의 5대 네트워크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개의 성분이 잘 적정하게 돌아가야지만 항산화가, 활성산소가 잘 제거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 그중에 3개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포큐텐, 코엔자임 Q10 이 3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항산화가 잘 돼서 활성산소가 잘 제거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페놀릭 애시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 C, E, 페놀릭 애시드 이 3개가 성분이 만나면 비타민 C의 효과가 8배나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성분 조합은 최고의 짝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비타민 C, E, 페놀릭 애시드 이게 같이 만나면 같은 15%의 함량이라 할지라도 효과면에서 조금 더 월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품력도 굉장히 좋아서 품절도 자주 나고 저도 쓰면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발랐을 때 흡수적인 면에서도 끈적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비타민C는 그 특유의 끈적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흡수가 잘 돼서 끈적임 없이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았어요. 다음은 닥터지의 비타슈티컬 앰플이에요. 제가 15% 함량에서 좀 괜찮은 제품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제품도 비타민 C, 비타민 E, 페놀릭 애시드 이 3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3개의 조합이 굉장히 최고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좋았던 건 얘는 판테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판테놀이 축구 경기에서 그 심판,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한마디로 화장품을 저희가 여러 개를 바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분끼리 충돌해서 안 맞아서 트러블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면 각자 도생할 수 있게 해줘요. 각자의 성분들이. 그래서 충돌이나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각자의 성분들이 효과를 쭉 올릴 수 있도록 부스팅해주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판테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판테놀, 스쿠알란, 우레아, 히아루로닉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타민C랑 같이 만나면 비타민C의 그런 효능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닥터지에는 판테놀이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은 함량의 판테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의 효능도 높이면서 판테놀의 보습 효과라든지 진정 효과 이러한 것들을 더 같이 누려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순수 비타민C 원료의 90% 이상이 중국이 만들거든요. 근데 닥터지 제품은 영국산 순수 비타민C를 사용했더라고요. 발랐을 때는 약간 닥터 디퍼런트랑 조금 사용감이 비슷하거든요. 얘도 남는 게 별로 없이 흡수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일 함량의 15%인데도 자극감이 덜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앞쪽에 스킨케어를 뭘 발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끈적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닥터 디퍼런트랑 닥터지 이런 제품들 다 발랐을 때 남는 거 없이 좀 끈적임이 덜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리든의 비타민 앰플입니다. 순수 비타민 C랑 비타민 유도체를 캡슐에다가 담은 앰플이에요. 나는 그 순수 비타민 특유의 자극감 그리고 그런 특유의 향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랐을 때 아예 자극감이 없었거든요. 성분표를 보시면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그러니까 비타민 유도체가 약 2%가량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유도체 같은 경우는 피부에 딱 발랐을 때 한두 단계 정도 피부에서 분해 과정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가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내 피부가 10% 이상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너무 자극이 심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수 비타민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제품으로 발랐을 때 훨씬 더 피부에 안전하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유도체 2%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적정량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화장품에서 비타민 유도체라고 하면 0.5에서 한 5%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2% 정도 들어갔죠. 적정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미백 효과를 같이 더해줄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진정 효과 같이 더해줄 판테놀 이런 성분까지 같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여졌어요. 다음은 혁신 개념의 비타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여러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비타민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킨스테컬즈의 약간 저렴이 버전으로 굉장히 입소문을 많이 탄 제품 중에 하나죠. 가격 대비 효과도 굉장히 좋고 비타민C, 이 페놀릭 애시드 이게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글루타치온에다가 판테놀까지 이렇게 좀 기본에 충실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흡수력 부분에서 완전히 산뜻하진 않고요. 약간의 좀 남는 감은 조금 있었어요. 오히려 닥터 디퍼런트랑 닥터지랑 비교했을 때 혁신 개념이 조금 더 남았고 닥터 디퍼런트랑 닥터지가 조금 더 흡수면에서는 좋았습니다. 완전히 무겁진 않고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남는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효과면에서도 우수하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서 저도 여러 통 비워낸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세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발라주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세안할 때 알칼리 클렌저로 세안을 했다라고 하면 토너를 한번 발라서 pH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약산성 클렌저로 클렌징을 마쳤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비타민C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아침에 발라도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침에 바르는 거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게 가장 좋고요. 대신에 아침에 바르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같이 챙겨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훨씬 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 순수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극에 강한 제품이라서 레티놀이라든지 아니면 각질 제거가 되는 아하파라든지 이렇게 자극이 심한 제품들이랑은 같이 겹치지 않게 좀 피해서 사용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오페처럼 각질 케어 성분이 같이 담겨져서 나온 그런 제품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좀 까다로운 성분이긴 하지만 효과가 그만큼 굉장히 좋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성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금만 알면 효과를 더 잘 높일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칙칙한 피부를 원래대로 빠르게 돌려주는, 환원시켜주는 성분인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본인에게 잘 맞는 비타민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